자, 일단은 자습서 3단원을 이제 열어주시면 되죠. 페이지가 어딜까? 보자. 140페이지. 140이야? 땡큐. 여기 있네요. 140페이지. 좀 디테일하게는 정확하게는 이제 140페이지 그 앞에 어디 가니? 136페이지를 잠깐만 눈으로만 보세요. 이게 뭐 할 건 아니고요. 잠깐 눈으로만 보고 갑시다. 열어주셨습니까? 자, 자습서 136페이지 잠깐만 열어보면 학습과정 한눈에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라고 하는 각각의 갈래의 특징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뭐야? 서정갈래는 뭐 어떤 갈래의 작품을 말하는 거야? 시. 서사갈래는 소설. 극갈래는 말 그대로 희곡이나 시나리오. 교술갈래는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 우리 시를 어디서 배웠었다? 우리 정규 수업할 때 작품에서 이미 다 진도를 마무리 지었던 그 내용입니다. 맞죠?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갈래적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서정갈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서정갈래라고 하는 게 뭔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서정갈래가 뭐예요? 정의부터 판단해보자. 서정갈래는 뭘 말하는 거? 뭘 보고 서정갈래라고 그럽니까? 서정이 뭐니? 운율이 있는 언어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문학의 한 갈래를 서정갈래라고 하잖아. 그래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갈래 작품은 바로 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작품 속에서 기본적으로 시니까 시의 얘기는 작가가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니지. 누구를 대신하여 내세우죠? 시죠? 화자가 튀어나오니, 그치?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윤동주의 자화상 작품이란 작품도 화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을 하면서 결국에는 특정한 누군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치?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적 화자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갈래, 그쵸?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는 고조정의 작품, 고조정 씨의 작품에서는 또 어떤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어떤 리듬감으로 표현했는지만 잘 잡아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참고로 시가 나오면 있잖아. 이제 너희들 이제 수능도 준비해야 하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시 문제 세트 너희들 학평 그래서 꼭 풀어봐야 돼. 이게 학평이 수능의 1학년 2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1학년 학평은 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묻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표현상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다 쓰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표현상 특징 문제를 항상 물어봐.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그럼 표현상 특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비유, 은유, 화류, 역설, 대조, 대꾸, 점감, 대조 뭐 이런 식의 말들이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단어들 그걸 항상 꼭 물어보게 되어 있다. 됐지? 두 번째, 시어나 두 번째,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를 또 내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시구절은 무슨 뜻이겠는가? 이 시구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는 거. 됐지? 마지막 세 번째는 보기 적용 문제라고 하지. 다른 말로는 추론하고 적절하게 기준에 맞춰서 작품을 이해해보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출제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야. 시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내신을 보는 거잖아.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치? 선생님은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복습할 때 되게 빡세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작품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갑시다. 금방 끝날 거예요. 이 작품은 고조정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하고 있죠. 가봅시다. 흔들리는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꽃을 피우고 싶답니다. 뭐 가지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어렵지 않지? 그런데 눈은 잠깐만 주어가 눈이어서 놀랍게도 눈은 그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썼지.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말하는 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워니? 아니지. 자 가지가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리잖아. 근데 눈은 여기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도전했을 거래. 뭐 얘기하는 거야? 눈꽃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오케이?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물어보고 있지. 됐냐? 표현법 2개 나오지. 눈이 예를 들어 눈꽃이 뭔지는 알지? 나뭇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가지고 툭 털면 훅 떨어지는 그런 거. 오케이? 근데 그걸 눈이 도전한다고 불렀어요. 무슨 법인 걸까? 도전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뭔가 뭐 2m를 뛰어넘기 위해서 높이뛰기를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의인법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물어봤어요. 뭡니까? 서리법이죠?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표현상 특징이니까 감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자, 뭐예요? 해설 이렇게 써져 있지 맨 위에.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눈꽃을 피우는 그 상황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네. 됐어. 이연. 그래서 싸그락 곱하기 2라고 쓸게요. 싸그락 같은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의성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건 의성어가 맞기는 한데 고등학생이니까 이 말로 바꿔드릴게요. 뭐라고요? 나이스! 음성상징어. 됐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주는 효과가 뭔데? 한 3가지만 말해볼까? 음성상징어가 만들어주는 효과. 첫 번째, 생동감. 두 번째, 현장감. 마지막, 운율까지요. 왜 운율이냐면 반복이잖아 얘들아. 싸그락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해줘야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음성상징어 설명할 때 시냇물은 졸 흐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흐른다고요? 졸졸졸 흐른다고요. 참새는 짹하고 울잖아요. 어떻게 온다고요? 짹짹짹 하고 온다고요. 반복되잖아. 음성상징어는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고 반복은 리듬감을 만들지. 되셨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싸그락도 이런 단어, 그렇지? 생동감,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동감을 보여주고 리듬감을 보여준다. 됐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생동감과 우리를 키워줘야 돼, 두 개가.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뭐를? 나뭇가지에 닿으려고 두드려 봤다는 얘기입니다.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서 이 난분분도 곱하기 2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난분분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럽게라고 하는 해설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정확하게는 난분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사방팔방으로 흩날리는 거잖아. 왜 우리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누가 일대감만 폭죽 팡 쏴가지고 사방만 흩날리는 거. 그걸 난분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아무튼 난분분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랄까 춤을 춘다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슨 법? 춤을 추었대요. 당연히 뭐 그렇지. 사방에 흩날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됐죠? 오케이. 물론 이 난분분도 똑같이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또 미끄러지다도 또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미끄러지다는 이것도 곱하기 1라고 쓸게요. 눈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수없이 많은 눈발들은 그걸 다 안착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겠지. 그 눈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어떤 도전과, 오케이? 그리고 실현이라고 말하기는 좀 오버스럽고 그냥 도전과 실패, 오케이?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눈꽃이 노력했었어. 근데 웃기는 건 다음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람을 위해. 바람 한 번 불면 휙 날아가는 사람이야. 눈꽃이라는 게 어떻게 운명이 그렇잖아. 누가 와서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해도 다 떨어질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랑을 위해서 뭐를 햇솜 같은 마음을 참고로 얘들아 같다 나왔으니까 무슨 법 보이니? 같다. A 같은 B잖아. 미디오. 오, no. 지규. 지규 나이스. 그렇지. 지규지.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그래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대요. 자, 지규법 이것도 파란색으로 써주자. 지규 보이시고요. 참고로 여기서도 반복이라는 것도 참고로 아까 미끄러지고도 19의 반복이었지, 그치? 10의 반복이니까 반복부터 써놓을게. 지구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존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음? 되게 헌신적임. 오케이? 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야 마침내. 자, 시어가 마침내였잖아. 마침내는 부사어라고 하지. 결국 끝끝내. 결국엔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황홀을 피워놨대요. 그럼 이 황홀은 뭘 말하는 거야? 어떤 단어를 황홀이라고 대체한 거니? 이 끝없는 헌신과 노력 끝에 결국 뭐가 만들어진 거야? 눈꽃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거 이퀄 눈꽃이야. 그래서 A라는 대상을 B로 표현했네. 무슨 법입니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직유나 은유, 의인법 같은 것들을 무슨 표현이라고 부릅니까? 다 묶어서. 맞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줄일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를 시적 형상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됐니? 네. 비유적이라는 게 뭐 하는 건데? 빗대는 거잖아. A를 B에 빗대는 거야.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에 빗댔고, 마음을 햇솜에 빗댔고, 눈꽃을 황홀에 빗댔지.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다른 말로 빗대는 표현. 빈번하게 사용된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퍼부어준 다음에 결국에는 피워냈습니다. 뭐를요? 저 황홀을요. 황홀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아름다운 것이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자, 봄은 참고로 눈이 녹는 계절이죠, 그렇지? 눈이 녹으면 그 한 번 된 자리에, 된 자리라고 하겠어. 그럼 왜 되었다고 말을 했을까? 눈꽃이 피었다는 자리를 된 자리라고 표현한 거겠지? 눈꽃은 그에게 뭐였습니까? 잠깐 아까 제목이 뭐였죠, 작품이? 첫사랑이었죠. 첫사랑을 된 자리라고 표현한 거야. 첫사랑이 꼬린다는 게 별로 그렇게 드문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된 자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눈이 꽃을 만들었다가 결국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은 아픈 거잖아. 그래서 된 자리로 표현한 거구나. 두 느낌이 오십니까? 사랑은 끝없이 노력하다가 사랑이 이루어져서 눈꽃이라는 황홀을 만들었어. 근데 그 황홀은 봄이 되자 사라져 버렸지. 나에겐 아픈 거야. 마치 사랑처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된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이 말도 맥락을 잘 잡아줘야 되겠지. 일단은 뭐랄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 상처는 뭐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야. 가지에 이제는 진짜 꽃이 핀 걸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지에 원래 꽃이 피었는데 참고로 그거는 겨울에 눈꽃이 지나갔던 자리였던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자, 된 자리라는 말을 통해서 첫사랑이 실패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는 상처가 피어났다고 말한 거니까 진짜 꽃이 피어난 거지. 확인됐지? 그런데 그걸 뭐라고 수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면 바로 아픔 뒤에 오는 성숙이라는 말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첫사랑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지.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파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람. 되셨죠? 네. 하나 더. 그리고 이거 표현법 자체도 잡아야지. 야, 상처를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상처는 부정적인 느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긍정적인 느낌. 역설. 그렇지.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역설법이지. 자, 그럼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어느 작품에서 뭐에서 봤었더라? 기억납니까? 역설법? 이육사 시인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장면에서 우리 역설법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쵸? 네. 그럼 이 작품도 연결돼서 같이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거지? 그쵸?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자소서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파란 펜으로 각각이 어디에 나온 건지 정확하게 짚어드린 거 보이시죠? 근데 그거를 그냥 표현법들만 정리해 놓은 거야. 의인, 서리, 반복, 직유, 은유, 역설.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의인과 직유와 은유 같은 것들은 묶어서 뭐라고도 부른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죠? 예.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었어. 자, 앞으로 아니지 뒤로 넘어가서 볼까요? 지금 이 작품의 시선 정리를 한 번만 더 확인할게. 핵심 정리 1번을 보시면 141페이지야. 처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를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면서 눈꽃이 계속해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싸그라싸그라 두드려도 보고 나쁜 분 춤도 추어보고 미끄러지고 수백 번 반복했다는 말. 그치? 보이고 있습니다. 끝없이 노력했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보내주는 헌신과 끝없는 노력을 통해 결국 눈꽃을 피워내면서 그것을 황홀하다고 불렀지. 하지만 그 첫사랑은 쉬운 얘기가 아니야. 봄이 되면서 녹아버렸어.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열렸다고 말하면서 이 작품 마무리 지었네요. 되셨죠?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작품의 내용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가봅시다. 국어인 키우기라고 되어 있죠. 벌써 끝났어요. 네. 1번 다음 그림들을 바탕으로 시의 전개 과정을 보자. 처음에 작품을 시작할 때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 그런데 작품이 진행되면서 눈꽃이 결국 피어났고 마지막에는 봄에 실제 꽃이 피면서 작품이 마무리됐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현상이잖아, 그치? 우리는 지나가다가 눈이 많이 오면 와, 눈 많이 났네 이러고 가요, 그쵸? 그리고 봄이 되면 아이고 눈 다 녹았네 이제 봄이 됐나 보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말잖아. 그런데 이 시인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보세요. 성숙. 어떻게 이런 단어를 뽑아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시인들은 진짜 대단한 관찰력과 대단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1번 한번 내용 봤고요. 2번 제목과 관련되어서 이 작품을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다시 한번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아픈 거예요. 왜냐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물론 첫사랑은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만 해도 벌써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진짜요? 선생님 8년 연애했어요. 8년.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을 되게 불쌍해합니다. 선생님의 와이프는 선생님의 첫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의 와이프가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그렇다고 뭐 바람 피는 거 허용하는 건 아니라면서 뭐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난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이랑 사는 거 좋아요. 자, 아무튼 첫사랑이라고 한 단어. 밑에 보시면 19 각각의 의미, 노력, 헌신, 그리고 이루어냄, 하지만 그것이 아팠음 이런 식의 단어들을 어떤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지 뭐예요? 19의 성적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얘들아. 2번 문제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하셨죠? 각각의 구절의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 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전부 다 뭐예요? 반복법 요소죠. 반복은 작품에 뭘 만든다? 리듬감과 운율을 만든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3번도 체크됐고요. 4번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거. 요 얘기는 또 한번 해볼까? 꽃이 내리는 모습을 춤춘다고 표현한 이 남분분은 시각적 이미지야. 맞죠? 너무 당연하게 맞죠? 두 번째, 싸그락 두드려 보았대요. 두드렸다? 두드리는 거니까 눈 내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겠지? 청각. 세 번째, 데였다. 데인 건 뜨거운 것 때문에 상처 있고 아픈 걸 말하는 거잖아.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거니까 촉각으로 느낄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참고로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신상을 동원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지. 세 가지 다 확인했죠? 넘어갑니다. 자, 5번 19의 의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은유법 확인할 수 있고 역설법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은유냐고요? 이게 바로 꽃을 비유한 표현이니까. 그 얘기도 할 수 있겠네, 그치? 요거 자체가 그냥 은유다. 어디 갔어? 요거 자체가
진짜 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은유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봄에 피어난 꽃을 보여주고 있었고, 하지만 그 꽃이 핀 자리는 실은 눈꽃이 그렇게도 노력했던 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성숙을 말하고 있는 거 보시구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작품으로 가시리가 나와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보조자료 한 장 더 다 나눠드렸을 거야. 자, 두 번째. 자, 가시리라고 하는 고려가요를 볼 건데, 자, 이건 알아둡시다. 이 작품의 갈래는요, 고려가요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가창되던 노래가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과정에서 나타난 작품인데요.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야, 얘들아, 근데 가시리는 배우지 않았었니? 배웠어요. 배웠지, 그지? 자, 고려가요 특징이 뭐야? 후렴구나 여음구가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야,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후렴구랑 여음구를 지우고 읽으면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 펜을 들고 이 보조자료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뜯어내자고. 이왕이면 형광펜 같은 걸 이용해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가시리 대충 쓸게요. 블라블라. 됐어. 지금 이게 1년이잖아. 여러분들은 펜을 드시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만 표시를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연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여기 형광펜을 씌워주시는 거야. 자, 그럼 이때 나는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여음구라고 하고, 이런 거 위, 증절과 대평성대를 후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실제적인 내용은 아니야. 뭔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구분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소니까 그것만 알아두시고, 요것만 진짜 알겠지? 그럼 2연도 나머지 이어보자. 2연은 어디를 표시해봐야 될까요? 날라는 어디 살라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까지요. 치셨습니까? 네. 선생님이 보조대로 그거 맞고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연 어디 써야 될까? 잡사가 도리마나. 오케이, 또 선하면 아니었어요. 나이스. 이건 나란히 안 따라 안 보이죠? 마지막 연 셔론님 보내 암노니까지요. 나는 빼고 가시난다 도셔 오쇼쇼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려는 형광펜 부분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때 팁 하나만 더 말 나오는 김에 작품을 보는 김에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고전문학 작품 막 읽어내야 되거든. 읽을 때 일단은 소리내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소리내어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잡히는 것들이 나오거든. 봐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는 걸 방해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아래요. 잘 알고 있네. 이걸 아래아라고 부르고요. 발음은 어떻게 알면 될까? 이 녀석은? 아. 나이스. 아로 발음하면 돼요. 그럼 응용? 이건 뭐인 거예요? 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네. 나이스. 이게 아니까 니은에 아에다 이가 붙은 거니까 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읽어볼게. 읽어봐. 그대. 오케이? 그대가 할 때 그 그대예요. 읽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읽는 게 1번. 두 번째, 어두자음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중세국어 때는 우리말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경우가 있었어. 참고로 우리말에는 끝소리에는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경우가 있었지. 있잖아, 지금도. 예를 들어 이런 글자를 보면 자음이 여러 개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두에도 자음이 떼거져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이런 글자들 비읍, 시옷,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렇게 심지어 3개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어.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혹시 알고 있니? 뒤에 거를 강조해줘요. 오, 잘 배웠는데? 마지막에 있는 걸 된 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로 읽는 거야? 쌍시옷으로 읽으라는 소리야.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쌍기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쌍디가. 이랬지? 응용 읽어보세요. 쌀 읽을 수 있겠어? 오케이? 잘 배워놔야 돼. 읽어봐. 깨를 몇 개인지 알겠어? 쌍기역 이 나머지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한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읽어달라는 얘기야.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자, 나머지 읽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가실이 있고 참고로 요거는 끊을 때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다음 날로는 어디 살라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뭐 1도 안 어렵지 그치? 그냥 읽어버리면 되잖아. 네. 세 번째 잡사와 두어리만한 한 잡아두고는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이야 이거 그치?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는 뜻이라고 다 써져 있죠 그쵸? 네.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짜증나 이제 않아 이런 말을 할까봐 나는 그냥은 붙들을 수가 없네요 하면서 셜온님 서러워하며 님을 보내니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참고로 이건 뜻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맞아? 셜온이라고 하는 게 님이 서러운 건지 내가 서러운 건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럼 참고로 둘 다 맞을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서러워하면 님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님이 서러워하면 떠나는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서러운 상황은 맞아. 서러워하면 님 보내니 가시자마자 도쇼 돌아오세요. 가시자마자 빨리 돌아와 주세요. 됐죠? 그럼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는 무슨 상황을 표현한 거야? 이별의 상황을 표현한 시지. 네. 근데 그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가시면 제발 빨리 돌아오시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뭐하고 있는 중? 순종적인 태도, 체념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요것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첫사랑이랑 고려가요 과실을 비교를 했단 말이야. 왜인지 볼게요. 자 밑에 답으로 갑니다. 화자의 정서 판단해보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드러내다가 결국 소망을 하죠. 빨리 돌아오시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어디서 운율이 느껴지냐고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사분보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지 그치? 또 하나 더 이 작품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도 있다? 후렴구가 있다. 오케이? 후렴구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니는 건 만들어주겠지. 참고로 이 밑에 이 증질과 태평성대는 좋구나 태평성대요 이런 노래인데요. 이런 얘기인데요. 참고로 작품 내용이랑 1도 안 맞지 그치? 작품의 내용은 슬픈 이별 노래인데 갑자기 태평성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있어? 청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궁중음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는 가시리만 있었을 거야 그치? 선생님이 표시해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 근데 그 부분이 궁중음악에 들어오면서 박자가 안 맞으니까 난안 집어넣고 또 연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태평성대 집어넣고 또 임금 앞에서 노래하는 거니까 태평성대라는 이런 노래를 집어넣어서 뭔가 즐거운 분위기를 북돋고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예측하면 돼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 반복을 통해서 링감을 만들어내고 있지. 표현상의 특징 3보 율격 봤고요. 가시리 입고를 반복했고요. 또 AAPA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AAPA도 나타나죠. 네. 이렇게 다양한 묘소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있는 가시리는 비교점을 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서정갈래의 맛보기, 고전문학 서정갈래를 맛보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참고로 이걸 제대로 배우는 건 2학기 배우게 될 겁니다. 2학기 때는 고전만 배우게 될 테니까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현대 문학을 통해서 시, 소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2학기 때는 고전 소설을 배운다, 고전 시간을 배운다. 안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올라갈 거거든. 자, 올라가서 무슨 따로 프린트를 더 주신 게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쉬는 시간 하고 저 뒤쪽에 혹시 올라가서 선생님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같이 봐드릴 거고 딱히 뭐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작품으로 일단 넘어가면서 작품을 이어갈게요. 자, 잠깐만 들어갑시다. 재훈이 같이 와줄래? 네.